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11월 14일 월요일 금일 상승한 종목들 전체 중에서 향후에 더 크게 오를 만한 상승 추세주, 실적이 동반된 우량한 상승 추세주 28종목을 추려봤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먼저 화면으로 상승 종목을 띄워드릴 테니까 캡처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종목 하나씩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진 L&D입니다. 삼진 L&D는 2차전지 게스킷을 만드는 회사로서 삼성 SDI에 게스킷의 한 7-80%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오늘 삼성 SDI의 공장 증설과 더불어서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거래가 나오고 있고, 또 빨간색 거래량만 많고 파란색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하락 시에 파는 물량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시에는 베팅을 하지만 하락 시에 매물이 아직 출회되지 않고 있고, 주봉상의 흐름도 올라타 있고, 이제 주봉상의 쌍바닥 모습을 또 보여줄 패턴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적은 아직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이런 전체적인 수급과 차트의 모습에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삼성 SDI의 반도체 배터리 캔을 공급하는 상신 EDP인데요. 여기는 이제 실적이 있는, 실체가 있는 회사죠. 1년에 한 240억 정도 단기순이익을 내는 회사고요. 시가총액은 2,600억 정도니까 반도체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회사고, 또 매출도 크게 성장할 만한 여력이 있는 연간 단위로 봤을 때 회사이기 때문에 상신 EDP 바닥권에서 아주 강한 장대 양봉과 거래 대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의 흐름을 보셔도 우상향의 모습에 이제 위로 강하게 올라섰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부품주 중에서 이런 배터리 캔 관련된 회사 상신 EDP, 또 신흥 SEC도 거의 똑같은 흐름에 똑같은 분야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같은 성격의 회사입니다. 시가총액도 4,300억에 단기순이익 390억.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흡사한 회사여서 거의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두 종목 다 비슷한 모습인데 신흥 SEC가 상대적으로 상신 EDP보다는 이제 좀 시작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아마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TCC 스틸도 배터리 캔 관련된 종목인데 여기는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금속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좀 떨어졌죠. 시가총액 2,600억이고 340억 단기순이익 내는 회사여서 실체가 분명히 있는 회사고요. 다만 주간 단위에서는 아직 20주선 위에 올라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세는 좀 약하다. 그런데 나는 굳이 좀 바닥권에서 뭔가를 사고 싶다. 그러면 소액으로 조금 공략해 볼 만한 종목 TCC 스틸, 같은 맥락이고요. 이노매트리는 갑자기 또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네요. 2차전지 검사 장비 쪽이고 실적이 개선돼서 올해는 매출도 거의 더블 늘었고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도 증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연간 단위 흐름도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네요. 당연히 2차전지 관련한 장비, 검사 장비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21선이 강력하게 쌍바닥을 이루면서 주봉상에서도
추세를 돌리고 강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시가총액이 1350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조금 흥분된 게 좀 진정되면 그때는 좀 공략해 볼 만한 포인트다. 좀 기다려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좀 내리다가 다시 21선 쌍봉을 맞고 내리다가 다시 21선 위에 올라타서 가고 있고요. 주봉상의 흐름도 보시면 20주선이 쌍봉 모습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흐름을 주고 다시 올라가면은 상승 복귀, 다시 상승 패턴으로 복귀하는 거고요. 다시 이 60주선 밑으로, 20주선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아쉽게도 이제 좀 하락 전환될 수도 있는 딱 그 지점에 있고,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것들이 추세가 꺾인다 그러면 2차 전지도 전체적으로 좀 섹터 내에 힘이 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바라볼 만한 필요가 있고요. SKC는 반면에 굉장히 많이 내렸다가 최근에 이제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는 2차 전지 동박 관련 종목이고요. 주간 단위에서도 이제 막 20주선 위에 빼꼼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어서 시가총액은 4조 3천억, 그리고 현재 영업이익은 3,400억. 연간 단위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막 성장을 막 하는 모습은 또 아니네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성장세가 높은 포스코 케미칼이나 LNF 같은 종목은 계속 올랐던 거고요. SKC가 이렇게 많이 못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다. 참고하시고요. YM텍도 2차전지 전극 관련해 가지고 뭐 릴레이인가요? 이렇게 좀 2차전지의 전원을 연결하고 차단하는 그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21선이 아주 예쁜 쌍바닥을 그리면서 주간 단위로 봤을 때도 완전히 안착을 했고, 시가총액 2,160억, 2,170억이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120억, 170억, 300억 계속 이제 성장하면서 이익도 늘어나는 성장하는 회사로서 YM텍 2차전지 부품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풍은 81만원짜리 종목이라 이런 종목이 그렇게 세게 가겠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양 패턴으로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면서 거래대금이 400억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1조 5천억이고 영업이익은 2,600억, 당기순이익은 4천억.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세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폐배터리 관련해 갖고 파일럿 공장을 가동해 가지고 그런 폐배터리에서 2차전지 뭐 리튬이나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공장을 가동했다는 내용에 오늘 9% 강하게 올랐는데요. 그 전에도 이제 금속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81만원짜리 종목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봉 단위 모습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 이제 폐배터리 잡주죠. 폐배터리에서 폐배터리로 분류되고 있지만 전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웰크론 한텍입니다. 저야 물론 얼마나 좋은 기술이 있고 이런 것들은 모릅니다. 다만 이런 재무적인 내용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과연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폐배터리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지금 아주 안정적인 흐름으로 옆으로 가고 있죠. 거래량을 크게 이렇게 3번씩 거래량을 튀었는데 떨어지는 거 없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어서 주봉 단위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이런 말하자면 테마의 작전주로서
한번 시원한 작전을 펼쳐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버틴다는 거는 뭔가 계획을 도모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얘기했던 경동인베스트 28,000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3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급격하게 12만원까지 불과 한 달 만에 10월 달부터니까 10월부터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4배를 올려버리는, 할 말이 없는 종목이죠. 태백에서 티타늄 광산을 뭐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운영하겠다. 지금 시가총액이 그래도 2,800억이네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태백에서.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나면, 최근의 고점이 여기가 2015년 고점이네요. 역사적 고점은 아니고 2015년 이때 크게 한번 해먹고, 그때 거래량은 별로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역사적 신고가나 다름없죠. 한 8년, 7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는 이제는 물량을 거의 다 쥐고 있으니까 세력의 마음대로다. 우리는 구경을 하고 이게 어떻게 꺾여 내려오는지, 그런 뭐 재미삼아 구경이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구산업은 구리 관련 종목으로서 최근에 얼마 전에 거래 대금을 한번 쏟았고, 한 600억 정도 쏟았고, 그 흐름을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21선이 완전히 쌍바닥으로 돌아섰고요. 주봉 단위로도 올라서 있고, 시가총액 1120억이고 분기에 90억 영업이익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동반되어 있고, 자원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뭔가 좀 에너지가 바닥권에서 만들어지는 안정적인 종목이고요. 다음은 역시 이제 끼가 있는 유나이티드 제약인데요. 어떤 뭐 특별한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최근에 많이 올랐을 때 2020년도에 11만원을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25,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인데,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한번 나왔다 꾸물꾸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한번 슈팅이 나올 만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 4,100억인데 어쨌든 연간 단위 했을 때 한 3,400억은 벌어내는 실체가 있는 제약주기 때문에 작전주로 접근을 해도 실적이 동반되면 마음이 좀 편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항암 관련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앱클론은 이런 종목은 도저히 실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유보율까지 심지어 간당간당해요. 이제 100% 미만이죠. 근데 그런 종목이 이제 마지막 뭐 힘을 발산하는지 어쩐지 어쨌든 21선이 높은 쌍바닥을 만들면서 추세를 완전히 탄탄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주간 단위로 봐도 추세가 정확하게 형성돼 있고, 시총은 2,650억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은 한 번 더 슈팅을 준비하는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되, 이렇게 실적이 허약하고 실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바이오 종목을 할 때는 반드시 5% 이내에 손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현대약품은 그에 비해서는 실체가 있는 탈모 관련, 마이녹실 뭐 이런 것들, 탈모 관련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미에로 파이바도 만드는 실체가 있는 회사고요. 연간 단위 한 영업이익 100억 정도 나겠네요. 올해 100억이면 괜찮죠. 작년 재작년에 비해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바닥권에서 21선이 1중, 2중, 3중 바닥, 2중 바닥보다 더 안전하다는 3중 바닥을
보이면서 지금 20주선 위에 살짝 올라와 있는 크게 오른 게 없는 현대약품도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신규 상장한 의료기기 관련 종목인데요. 비스토스가 오늘 거래 대금이 비교적 540억 많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날과 이날 거래가 많이 나왔고 시가총액 590억 가볍습니다. 그러나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관심적으로 오늘 의료 섹터에 같이 넣어봤고요. 성우 하이텍은 자동차 관련 종목으로서 부품주로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이 5,200억 정도 되고 당기순이익이 분기에 한 200억 정도 나오는 회사로서 최근에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보시면 빨간색 거래량은 매수만 있고 매도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조금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한번 공략해 보면 어떨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 3기도 올해는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흑자로 전환돼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1,630억이고요. 21선의 쌍바닥을 보여주면서 추세가 한 곳에 좀 모이고 있고 주봉으로 봐도 상승세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 장비 관련해서 머큐리가 한번 크게 상승세를 줬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오늘 600억의 거래 대금을 보였고요. 시가총액은 1,060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20억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한 60억 정도 나왔네요. 올해도 뭐 그 정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같은 것은 양호하고요. 통신 장비주 중에서 그래도 거래 대금이 600억 이상 나온 종목으로서 머큐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이노뎁이라는 종목이 실적은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실적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어쨌든 바닥권에서 오늘 9% 상승을 했습니다. 완전 최바닥이네요. AI 영상 분석이라는 좋은 내용으로 루닛이 오늘 7.7% 올랐고요.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 7월달 정도 상장을 했고요. 그동안 내리다가 오늘 거래대금 100억에 한 8% 정도 올랐는데 여기까지는 급하게 내렸기 때문에 매물벽이 한 37,000원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하고 있는 영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시가총액 3,200억이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 관리, 이용, 분석을 하는 데이터 솔루션, 이름 그대로죠. 데이터 솔루션이 최근에 급하게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보였다가 21선에 안착해서 올라왔습니다. 다시 21선을 가볍게 돌파해서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데이터 솔루션 공략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세실업과 영업무역은 실적이 동반된 의류주죠. 한세실업은 시가총액 6,700억.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한 1,200억 정도 나오니까 실적 대비 주가는 지금 크게 많이 오른 게 없네요. 주간 단위로 봐도 이제 올라타 있는 모습, 상승의 초기 모습이고요. 그에 비해서 영업무역은 좀 많이 올랐죠. 한세실업에 비해서. 여기는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인데 올해 한 5천억 정도 벌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면 한 PER 기준으로 한 4배가 좀 넘는 수준이고 한세실업은 6,800억에 한 1,000억 정도를 버니까 여기는 한 5배, 한 6배 정도 되겠네요. 6배, 4배. 그러나 많이 오르지 않은 거는 한세실업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화생명, 제가 보험주나 뭐 은행주 같은 종목을 그다지 선호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아주 예쁜 쌍바닥을 보이다가 오늘 7% 상승을 보였고요. 주간 단위도 또 이렇게 20주선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고, 당연히 돈은 잘 벌죠. 시가총액 2조고요. 단기순이익이 올해 한 6천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요. PER이 한 3.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고, 뭐 배당도 당연히 잘 주겠죠. 그렇게 잘 주진 않네요. 배당은 별 내용이 없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거니까 고금리를 운영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뉴플렉스가 아주 멋진 쌍바닥을 보여주고 주봉상에서도 올라가고 있고, 또 좋은 거는 시가총액 1,700억인데 실적도 한 200억 가까이 영업이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흥분이 좀 가라앉았을 때 공략해보면 좋겠다. 아프리카 TV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훅 꺼졌다가 갑자기 폭등을 한번 했죠. 17%나 폭등을 했네요. 뭐였죠? 트위치인가 뭔가가 사업을 접으면서 반사 수혜를 받고 그 뒤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96,000원인데 이게 원래 얼마였죠? 25만원에서 이제 96,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10만원을 넘는 순간 더 탄력을 많이 붙을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제노코 방산 관련 종목으로서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21선 쌍바닥 초임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은 1,700억이고 어쨌든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고, 방산 섹터는 뭐 계속 실적을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노코 거래대금이 많지는 않지만 바닥권에서 방산주로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14일 월요일 상승한 전체 종목 중에서 향후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들 위주로 28개 종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